네, 안녕하세요. 네, 파리의 최영문입니다. 네, 대사님 먼저 프랑스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프랑스 하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에펠탑, 와인, 루브르 박물관 등을 떠올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모두 프랑스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나 이런 문화적 이미지 혹은 그 소프트 파워적 인상이 워낙 강해서 프랑스의 그 다른 측면들이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프랑스를 뭐 몇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위대한 사상가 루소, 볼테르, 디드로 등을 배출한 그 계몽주의 사상의 발원지입니다. 계몽주의 사상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밑받침이 되었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이제 혁명을 통해 왕정을 폐지하고 근대적 의미의 공화정을 수립하였고 공화국의 정신인 자유평등 박애를 전파했는데 이는 인류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프랑스가 아주 발전된 산업국가라는 점입니다. 그 아리안 스페이스와 에어버스로 대표되는 항공 우주 산업 분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고속철이 기술을 저희가 전수를 받았죠. 고속철도 떼제배, 그다음에 발전 역량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원전, 그 세계 3위권 무기 수출국, 그리고 잘 모르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뿌조, 르노, 닛산, 그 시트로엥 등 그 자동차 2대 제조국입니다. 그리고 또 그 파스텔의 후예답게 발달한 그 제약산업, 연 방문객 1억 명에 가까운 관광대국, 또 최근 유럽 최대 규모의 그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스타트업의 그 성지가 됐습니다. 또 이외에도 유럽 최대 규모의 선진 농업가 등등 한마디로 어느 하나 그 뒤처진 분야 없이 전 산업이 고루 발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 규모로 따지면 세계 5, 6위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교적 군사적 측면, 즉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입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EU의 리더이기도 하고요. 아울러 세계 8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그 OEF, 즉 불어권 국제기구의 리더로서 외교적 영향력도 그 상당한 수준입니다. 군사적으로는 프랑스는 세계 3위 핵보유국이고 원자력 잠수함만 해도 10척을 보유하고 있고 항모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자체개발 모델 라파를 생산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강대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하면 낭만, 사랑 이런 게 떠오르는 나라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참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도 튼튼하고 참 강함과 부드러움을 같이 갖춘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프랑스 하면 이제 우리나라와 인연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인연은 이제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30년대 프랑스 신부들이 조선에 와서 포교 활동을 하였고 이 시기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국사 시간에 배웠지만 그 뒤 대원군의 그 천주교 탄압 정책을 이유로 1866년 병인양요를 일으켰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시작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네요. 그리고 20년 후인 1886년 외교 관계가 수립되긴 했으나 이후 특기할 만한 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에게 이제 의미를 갖게 된 계기는 1919년 1차 세전 그 종전 처리를 위해서 파리 인근 베르사유에서 그 세계대전 제1차 세전 종전 강화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를 전후로 우리 임시정부는 김규식 선생님을 대표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뒤 약 2년간 파리에서 독립외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내년 2019년은 프랑스 한인사의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1919년을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 1950년 프랑스는 보병대대 등 총 3,400여 명을 파병하여 단장의 능선, 지평리 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그 프랑스 그 참전용사협회와 함께 매년 기념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프랑스, 아시아의 우리나라가 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10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때 첫 번째 방문 국가가 프랑스였습니다. 국빈 방문이었는데 프랑스 외교에 있어서 국빈 방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그 프랑스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국빈을 1년에 뭐 2차례, 많아야 3차례밖에 맞이하지 않는데 작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6개월이 됐네요. 국빈으로 방문한 외국 정상은 그 역사적으로 특수관계인 레바논, 그리고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룩셈부르크 정상 등 2명이 불과합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문임에도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국빈 방문은 이제 프랑스가 핵심적으로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지도자 또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상을 초청하여 최고의 예우를 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 프랑스 국빈 방문은 국제 지도자로서의 문 대통령의 위상, 그리고 문 대통령님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관심,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 증진 필요성 등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마디로 한국을 국제 무대에서 핵심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프랑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국빈 방문 이후에 이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먼저 경제협력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근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상호 교육과 투자를 보다 균형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한 과학기술, 신산업,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한불 과학기술협력 액션 플랜 채택을 통해 우주, 기후변화, 신소재, 나노 등 과학기술 분야 내 정책을 교류하고 EU 다자 간 공동연구를 장려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두 정상은 이제 유럽 내 스타트업 강국인 프랑스와 혁신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이 청년 창업 확대, 중소기업 발굴 육성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자리 확대 차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문 대통령님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여파로 EU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서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 제품은 대부분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되고 있고 이는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시면서요.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이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정상급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통상회의의 한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 참석하에 양국 정부 관계자와 주요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가해서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국 프랑스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이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외교 안보, 또 국방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죠.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양국 외교부 간 접촉을 정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양국 외교수장 간의 연례 전략 대화를 해나가기로 하였고, 우리 측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 간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책과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수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프랑스 전문가 양성을 위해 양국 외교관 양성기관 간 교류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방안보 분야에 있어서 양국 국방장관 간 정례 협의 메커니즘에 합의하였고 역시 중장기적인 협력 기반 강화 차원에서 상호 간의 장교 위탁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이제 해양 분야 협력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앞으로 양국 함대가 상대국에 기항할 때 공동 훈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 정상은 군수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 간 연례 군수위원회를 통해